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절정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부터 절정 부분은 넘어가서 28페이지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위기 부분에서 조금 놓쳤던 거 있어서 그거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절정 부분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 위기 부분에서 우리 25페이지 이거 선생님 빼먹고 안 해가지고 이어서 하면요. 그 이제 위기 부분에서 우리가 도랑을 건넜었죠. 다시 돌아오면서. 자, 기억나시죠? 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자, 이랬었죠. 소나기가 온 다음에 도랑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처음과 다르게 그냥 뿅 이렇게 뛰어서 건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없고 건널 수밖에 없었죠. 기억나시죠? 물이 불어서 이제 밑에 있던 흙이 이제 막 올라와서 붉은 흙탕물이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뛰어서 건널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 있었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소녀가 같이 업혀서 가면서 소녀가 갑자기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스킨십이 했잖아요.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도랑 건너는 장면에서 알 수 있었다. 이거 위기 부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어가지고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했었던 거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꽃이랑 바로 소녀가 어떻다고 서로 동일시되고 있다고. 어디에서? 이 소설에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 설명한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소설에서 여러 번 언급된 꽃은 바로 누구? 소녀와 관련이 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을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책에서 찾아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바로 어때? 소녀가 아닌 갈 곳이 들길에 걸어가는 것만 같다. 역시 갈 곳 뭐라고? 바로 소녀예요. 이제 얘기는 해줬었죠? 이제 갈 곳은 갈대꽃이고 갈대꽃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안고 소녀가 가고 있는데 이제 소녀가 이제 작잖아. 갈대꽃보다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갈 곳이 이제 지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꽃이 막 혼자 걸어가진 않았겠지.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러죠? 이제 여자애가 안고 가고 있어서 이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그 사실은 이 꽃은 그래서 여자애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녀 이 갈 곳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이거 뭐였지? 소녀를 의미하는 표현 다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 뭐 송아지 등에 올라탔을 때 어땠지?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던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화면이 이렇게 막 겹쳐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큰 꽃묶음, 큰 꽃다발 같다. 이거 누구라고요? 바로 소녀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표현에서 소녀는 뭐라고? 꽃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자, 이로 미뤄 보아서 자, 뒤쪽에 이제 그래서 꽃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꽃이 일그러졌다라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쭉 우그러들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꽃은 소녀인데 꽃이 일그러졌다니? 꽃이 우그러졌다니? 그럼 소녀에게 뭔가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절정 부분은요. 여기 이제 그 다음 날은 25페이지 그 다음 날은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뒤로 넘겨서 여기 이제 여기 28페이지 부분 보시면 여기 나오죠. 새파리라도 잡는 척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절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절정 부분의 내용은요. 바로 소년애가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소녀가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소년과 소녀가 이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절정의 내용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서부터죠.
자, 그 다음 날은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다음 날도,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보이지 않았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지금 소나기를 만나서 소년이 지금 소녀를 업고 건넜었죠. 그래서 둘 사이가 엄청 친해졌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소녀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소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겠죠. 자, 그래서 그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소년의 행동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워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자, 네 가지의 행동을 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어떤 행동? 자, 그래서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고 있다. 자,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교 운동장을 보게 되지. 거기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5학년 여자였구나. 초딩들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렇군요. 자,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소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이 조약돌 누가 줬습니까? 여자애가 줬죠. 소녀가 준 거잖아요. 이 바보 막 이러면서.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조약돌은 바로 소녀를 생각나게 하는 소재죠. 그러니까 소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얻어나고 만지작거린다고. 여러분들 블랙핑크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얻어간다고. 블랙핑크가 줬다면 블랙핑크가 여러분들에게 과자를 줬다면 그 과자를 만지작거릴 거라고. 그렇죠. 보고 싶을 때마다.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소녀에 대한 그림이 드러나는 소년의 행동 몇 가지입니까? 지금 네 가지가 있죠. 자, 이 네 가지의 행동 잘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은요, 선생님이 전에 말했듯이 직접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질 않거든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았었죠? 자, 여기 옆에 문제 볼까요? 소녀의 모습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 답은요, 밑에 있답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계속 안 보였는데 그랬더니 이쪽 개울등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소녀가 등장을 했네요. 왔네 이번에는. 그지? 자, 그러니까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너무 보고 싶었잖아. 그지? 근데 이야기를 해줬네. 뭐라고 했니? 그동안 알았다. 알았다. 어제 아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소녀 왜 안 나왔습니까? 소녀의 모습이 안 보였죠? 바로 그동안 아팠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구나 라는 게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자, 알아보게 소녀의 얼굴이 해숙해져 있었다. 굉장히 핏기가 없이 화려하다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아파 보이는 얼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물어보죠.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나기를 맞아서 더 아팠던 모양이야. 어쩜 좋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제 답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같이 말해주긴 했지만. 자, 보시면, 자,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않았을까요? 바로 밑에. 자, 뭡니까? 자, 소녀가 산에서 소나기를 맞은 후에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 알 수가 있죠. 소녀가 직접 말을 했죠. 그동안 알았다. 라고. 자, 그 다음 이제 26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고 이제 소녀의 몸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 너무 가깝게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어왔는지 잘 쥐지가 않는다. 하고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네,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소설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자, 이 소녀는요, 지금 소녀를 여러 번 만났죠. 근데 옷이 몇 개니? 지금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녀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옷 하나, 분홍 스웨터 하나 입고 다닌다는 거. 분홍 스웨터 하나만 등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분홍 스웨터에 자 분홍 스웨터니까 분홍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제 분홍 스웨터에 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바로 여기에 이제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검붉은 진흙물 요렇게 검붉은 진흙물인데 색깔이 별로 그렇게 검붉지 않은데 이렇게 검붉은 진흙물이 됐지. 약간 이렇게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자, 이거 어디서 들었을까요? 우리 생각해볼까? 자, 둘이 어디를 건넜지? 도랑을 건넜죠. 근데 도랑이 처음과 다르게 이제 소나기가 와서 물이 엄청 불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여자애가 이제 혼자서 그 전에는 원래 갈 때는 그냥 점프 해갖고 그냥 뛰어서 넘어갈 수 있었잖아. 자,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물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업어줬니? 소년이 업어줬죠. 자, 업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같이 업혀서 가는 도중에 이제 물이 있고 막 이러니까 비도 오고 이러니까는 아마 이제 거기서 물이 들었겠죠. 진흙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홍스웨터 앞자락에 물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검붉은 진흙물 같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든 거야? 바로 얘기했죠?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널 때 든 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검붉은 진흙물은 누구하고 누구만 아는 거야? 바로 소년과 소녀만 아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지? 둘 사이에 뭐라고? 둘 사이에 추억이 되는 거. 둘만의 추억이 되는 거야. 아, 둘만의 추억.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렇게 둘만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살포시 웃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물 같니?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니까 남자애가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다보고 있었다. 소녀는 사실 어떤 걸 알고 있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모르겠니? 둘만의 추억이 되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 내 생각이 났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옳은 물이다? 이렇게 둘만의 추억이라는 걸 여자애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어때? 굉장히 이제 부끄럽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좋아하는 여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흙물이 든 소녀의 스웨터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소년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갈림길에서 소녀는 우리가 갈림길은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갈림길 뭐 아래쪽으로 소녀가 가고 위로 이제 소년이 가게 되는 거라는 거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설에서 갈림길을 통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봤을 때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다. 서로 이별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이별을 좀 암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 갈림길이라는 소재가 계속 나오고 소년과 소녀가 다른 길을 서로 가고 있는 걸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설 내내.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자, 대추를 땄네요. 대추 갑자기 뜬금 대추를 자랑하는 건가요? 먹었다는 거냐? 자, 이 대추 그때 갑자기 왜 얘기한 걸까? 자, 볼까? 내일 제사 지내려고 하면서 대추 한 줌을 내어준다. 대추 여기 있죠? 이거 누구 주는 거야, 지금? 소년을 주는 거죠.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주는 거야. 아, 자, 그러니까 이 대추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니? 바로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 그러니까 여자애가 남자애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뭘 줘서? 대추를 줘서.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대추 좀 주세요. 제발 관심 좀 이렇게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추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라고? 자,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이 드러나도 여자애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옆에 답을 한번 볼까? 이제 소녀가 소년에게 대추를 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제 방금 다 정리를 했지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뭡니까? 자, 소년이 이제 맛있는 대추를 맛보았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왜 줬다고? 소녀가 소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맛있는 대추를 준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잖아. 가장 맛있는 걸 주고 싶잖아. 이제 그런 거라고 딱 그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막 외우면 안 되고, 아, 이런 맥락에서 준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니까 소년이 맛있는 대추를 맛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소년을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둘이가 이제 나중에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뒤에 대사를 보면 이제 이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자, 그 여자애가. 자, 그래서 이별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대추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줬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소녀가 소년을 좋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대추를 줬다. 요 큰 맥락, 큰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니까 자, 소녀는 주춤한다. 좀 쑥스러운 거죠. 자, 맛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하고 처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하고 좋아하네. 그지? 좋아하네. 그지?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라는 것은 소녀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사를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사 가서 헤어지는 거야. 이런 거. 못 보게 될 거야. 이런 거죠. 자, 소년은 소년애가 이사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소년은 이 여자애가 시골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야. 자, 뭐라고 어른들이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자, 윤초신의 손자가,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여기 윤초씨가 있었죠. 윤초씨가 자식을 낳으면 뭐 됩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되겠죠. 자,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됩니까? 이건 손자든 손녀든 이렇게 되겠죠. 자, 손자나 손녀가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얘가 누굽니까? 얘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얘가 바로 증손자, 증손녀가 된다고 했죠. 얘가 누군데? 얘가 바로 소녀가 되는 거죠. 기억나요? 이거 했는데. 자, 소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맨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요 맨 위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윤초씨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맨 앞에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윤초신의 손자가 사업에서 실패했다. 그럼 윤초신의 손자는 누구야? 바로 소년, 소녀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제 소녀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시골에 있을 때, 저기 손자가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온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어른들이 얘기했고, 그것을 이제 소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었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소녀가 이제 알려준 정보죠. 뭐냐면, 이제 고향집마저 팔게 됐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고향집을 내주게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빚이 이제 더 많이 졌던 모양이야. 자, 그래서 집을 이제 시골로 내려왔지만 그 시골 집까지 팔아야 됐다라고 이제 소녀가 말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이제 어른들이 얘기해서 한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소녀가 얘기해서 알게 된 거지. 어쨌든, 자,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됐죠. 이사를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기 다 나와 있었죠. 바로 뭐야? 소년의 가세가 기울었다. 이거 망했다. 소년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게 됐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게 됐구나.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런 정보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자성어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까? 이제 사자성어 얘기하면 애들이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사자성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 두면 다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안 좋은 거 상황 플러스 더 안 좋은 게 겹친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거를 바로 설상 가상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의 상황이 바로 설상가상의 상황이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제 어린이 백과긴 하지만은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설상, 가상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한자를 잘 보시면, 자, 설이라는 것은 눈이에요. 눈, 윗상자, 그리고 더하다 플러스 위에 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눈만 이렇게 내려져 있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끄럽죠. 눈만 있어도 미끄럽죠. 미끄러워, 그죠? 자, 근데 그 위에, 이게 위에 더해져 있다는 거, 플러스 되어 있다는 거, 뭐가 서리가, 그 위에 서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얍샵샵 이런 얼음이 있다고 생각해봐. 눈만 해도 미끄럽지. 이미 마이너스야.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근데 어때요? 지금 서리가 위에 있으면 어때? 더 미끄럽겠죠. 그래서 안 좋은 거 플러스 안 좋은 상황이 연거푸 일어날 때, 연달아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바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쭉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눈이지? 이거 안 좋은 거지? 여기서 안 좋은 거 뭘까? 자, 윤초신의 손자가, 그니까, 소년의 엄마, 아빠가 지금 어땠다니까요? 서울에서 사업 실패. 이게 이미 안 좋아. 그지? 근데 거기에 지금 플러스, 자, 내려왔잖아. 그래서 안 좋아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때?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됐지? 이 집마저 팔게 됐지? 그니까 설이, 지금 설상가상, 설이가 지금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플러스 안 좋은 거 지금 더해져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진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설상가상. 안 좋은 거 플러스 안 좋은 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녀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 이거 뭐라고? 바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거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로 이제 26페이지 우리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었던 거 있죠. 소년과 소녀가 이제 나들이를 했었죠. 이 소나기 맞으면서 서로 데이트했던 거.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녀가 소나기를 맞은 것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고, 이거 왜 내 수정을 또 안 했네. 자, 알게 된 게 아니고 뭘 안 게 아니고요. 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바로 이제 앓게 되었다는 거죠. 소녀가 서로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소나기를 맞게 됐죠. 그것 때문에 소녀가 이제 아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녀의 분홍수에 대해 얼룩이 들었죠. 이 얼룩은 뭐라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소년과 소녀의 추억을 의미했었다고.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자, 왜 싫어졌을까? 이제 소년과 많이 친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소년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자,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이제 아쉽다는 거예요. 그쵸? 자, 소녀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보았다니까. 사실 소녀는 이제 여자애가 이제 간다고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충격받은 거지. 그래서 계속 이사를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봤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자,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볼까요? 자, 무엇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뭐 어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어떻게 표현한 거야? 소녀와 헤어지는 것이 뭐 괜찮다 라고 표현을 했죠. 진짜 괜찮은 걸까요? 진짜로 괜찮은 걸까요? 자, 그거 안 괜찮다는 게 뒤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말로는 뭐 괜찮다, 안타까울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다, 그거 뭐 괜찮다 이렇게 말했지만 행동은 어때? 봐봐.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씻고 있는 대추 아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자, 대추 누가 준 거였지? 여자애가 준 거였지? 대추를 먹으면서 가고 있었나 봐. 먹으면서 가는데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알 수가 없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 얘기는 지금 뭐야? 사실은 엄청 충격을 받았다. 사실은 어떤다고? 엄청 충격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이사를 간다고? 그럼 우리 못 본다 다고 이렇게 사실은 충격을 받았는데 표현을 뭐라고 한 거니? 안타까울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었다라고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뭐죠? 바로 반어적인 표현, 바로 반어법이라고 하죠. 자, 반어법 여러분들 다 기억해요. 중2 과정에 나오는데 중2 때 배웠죠? 여러분 중2 1학기에 보통 반어법 배우는데 보시면 이제 속에 드러나 있는 내 마음이랑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이 두 개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반어법이라고 하죠. 왜 반대로 표현하는데? 바로 속마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속에 있는 그 진짜 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문학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 있죠? 여러분들 시험 망쳤어요. 이제 엉망진창이에요. 자,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럼 엄마가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 이제 이놈의 자식, 공부 그렇게 안 하더니 너 이제 두고 봐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떡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자,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화가 엄청 많이 나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완전, 너 진짜 시험 잘 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거 진짜 시험 잘 본 겁니까? 아니겠죠. 자, 속에 있는 이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엄청 두렵죠. 무섭죠. 자, 속으로는 어때? 너 시험 이게 뭐니? 라는, 너 이렇게 공부하면 어떡하니? 라는 속마음이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 더 무섭잖아요. 그치? 그 반대로 얘기하면. 자, 이렇게 반어법은 이제 바로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보통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안타까울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청 충격받았던 게 바로 뒤에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엄청 충격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문장은 바로 반어법이구나. 반어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옆에 문제 다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소년이 대추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볼까? 자, 소녀와 헤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너무나 충격이었어. 그죠? 자, 그래서 소녀가 이사 가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기 때문에 유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년이 대추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에서 먹고 있는데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다. 사실은 겁나 충격받았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죠.
자, 그날 밤 소녀는 몰래 덕수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호두밭으로 갔다. 덕수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네요. 왜 갑자기 덕수 할아버지네 호두밭? 자,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낮에 봐두었던 나무니까 이제 호두밭에 있으니까 호두나무겠지 뭐. 그지? 자,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셨다. 아이고, 덕수 할아버지 어떡해요.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가 떨어졌니? 호두송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도 크게 들렸다.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굉장히 지금 뭐 하고 있니? 자기 거 아니지. 도둑질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야. 긴장될 거 아니야. 몰래 들어가서 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니. 그러니까 오히려 소리가 지금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가슴이 선뜻했다. 도둑질 중! 자,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서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자, 도둑질 하는데 더 막 심하게 내리고 있죠. 도둑질 할아버지 어떡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덕수 할아버지네 호두를 땄어요. 따서 지금 어떻게 했냐? 돌아오는 길에 열이슬 다리 기우는 그늘만 골라 집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이제 가다 보면 가로수 등 있죠. 자, 그 가로 등 있을 때 가로등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없는 곳은 어때요? 있다가 없는 곳은. 자, 있는 곳은 이렇게 환하겠지. 있는 곳은 이렇게 환하겠죠. 이제 없는 곳은 어때요? 이렇게 그늘이 지겠죠. 자, 이렇게 어두운 그늘만 있는 곳을 골라서 얘가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했다는 거야.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얘가 지금 호두를 어떻게 딴 거니? 몰래 딴 거죠. 자, 그러니까 몰래 땄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덕수 할아버지는 호두를 몰래 땄으니까 들키지 않고 싶겠죠. 이거를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소년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늘만 골라서 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 몰래 이렇게 호두를 땄기 때문에 혼자 이제 쫄려서. 그죠? 자,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안에는 바로 호두가 있는 거겠죠. 자, 거기에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까다가는, 자, 호두를 이제 맨손으로 까다가는 옴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옴은 다 밑에 있어요. 자, 그게 피부병. 자, 그래서 그저 근동에서 제일 가는, 자, 근동은 가까운 이웃 동네에서 제일 가는 바로 이 덕수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서였다. 아, 얘가 왜 덕수 할아버지네 호두밭에 들어가서 호두를 몰래 땄는지 나와 있죠. 바로 소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죠. 바로 보니, 자, 우리 소녀에게 주고 싶어서 호두를 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앞에서 26페이지에서 여자애가 소녀가 소년에게 마음을 표현했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대추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녀에게 소년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호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기껏 호두를 따서 호두를 줘야지 하고 까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야. 무슨 생각이 들었냐? 바로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해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지 않았던 거야. 약속도 안 하고 혼자 지금 호두를 까고 지금 그러줘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니? 너무 안타깝다. 약속을 하지 않았구나.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 이 바보 같은 거 하고 이제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을 서로 이제 자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소녀에게 이제 여기까지가 소녀에게 주려고 호두를 따고 있는 소녀. 우리 얘기했죠? 호두라는 것은 바로 소년이 소녀를 생각하는 마음이다라는 거 정리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집에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어디 가시려나 봐. 그리고 닭 한 마리를 안고 닭 한 마리 어디 주려고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씹어버려요. 대답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자,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대꾸도 안 하세요. 이런.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이 정도면 될까? 이만하면 될까?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닭의 무게를 재고 있고 나들이 옷을 입었으니까 어디로 가시는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소년과 소녀의 마음이 드러난 소재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소녀 입장에서는 집이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세가 기울어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죠.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아쉬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대추를 주었죠. 대추를 소녀가 소년에게 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년은 어땠습니까? 소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대추를 먹고 있는데 이게 단맛이야 뭐야 뭐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서운함을 느꼈죠. 자, 그래서 소녀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호두를 주었죠. 호두는 누가 누구에게 준 거라고? 소년이 소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소재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28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면, 이제 망태기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름에 여학생들 많이 들지 않니? 그 라틴백. 그러니까 이제 새끼나 노 같은 걸로 그물처럼 떠서 물건을 담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그릇인데, 이거 뭐, 여러분 라틴백 같은 거 생각하시면 여름에 많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죠. 뭐 그런 느낌. 어쨌든 그런 거를 내주면서, 자, 벌써 며칠째 갸알갸알하고 날 자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라고 이제 암탉 가져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봐요. 이제 아버지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저 서당골 윤초시 댁에 가신다. 저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당골 윤초시네 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소녀의 집에 가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소녀의 집에. 그렇지. 자,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소녀의 집에 가니까 이제 소년이 뭐라고 말한 거니? 아니,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 수탉으로 이제 암탉 가져가지 말고 큰 수탉 가져가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소녀에게 주는 거니까. 자,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암탉을 가져가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야? 얼룩 수탉으로 가져가기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이제 소년이 소녀를 좋아하니까 좀 더 큰 걸 가져다 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허허 웃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버린 것 같잖아. 들켜버린 것 같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부끄. 자, 그래서 소년은 공연이 열적어서 다니면서 좀 부끄러워서 책볼을 집어 던지고는 책볼은 책가방이에요. 책가방을 집어 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서 이제 괜히 이제 쑥스럽고 좀 이제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괜히 외양간으로 가서 소의 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소는 갑자기 무슨 일? 뜬금 그지? 소의 등을 갑자기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왜 때린 거예요? 왜 갑자기 소를 때린 거예요? 소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자, 소년이 소의 잔등 등을 갑자기 철썩 갈긴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알 수 있죠? 자,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소녀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워서 괜히 소한테 가서 소 등을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괜히 파리 잡는 척 하면서 때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좀 더 큰 수탉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녀에게 아무래도 내가 더 좋아하는 애니까 더 큰 닭을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소녀를 좀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좀 더 큰 닭 가져가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버지가 소년에게 큰 수탉을 가져가지를 뭡니까? 가져가기를 정말 왜 그럽니까? 가져가기를 이렇게 기를 바라는 소년의 모습이 나타나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절정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절정 내용 끝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이제 절정 내용도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월개월개 수수목단 큰단 초단에 월개월개 수수목단 큰단 초단에 개월개 내 앞에 가져간 사람 숫자 좀 빌려줘. 나도 다 못 받아 적었어. 내 신발 어디 갔어? 나도 못 봤어.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그날 소나기 마트 타갔냐? 응. 민재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날 재밌었어.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가 않는다. 이게 무슨 물 같니?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나기 처음 맞아봤어. 잊지 못할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맛 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왠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집을 내주게 됐다.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사다골 대추보다 위에 있는 호두가 훨씬 더 맛날걸? 우리 집 것은 아니지만 이사 가면 산 넘어는 언제 또 가나? 다시 가자고 해놓고 뭘 그리 열심히 하니? 선생님이 가져오래서. 선생님이 호두는 왜? 아직 여물지도 않은 호두를 오물무며 어쩌려고. 괜찮아, 잘 닦아서 줄 거야. 잘못하면 덕선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웬 닭이에요? 이만하면 될까? 며칠째 갈갈하고 알랄자리를 보던데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가신대? 저 서당골 윤초시댁에 가신다.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탕으로.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내 다녀오리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에이, 이사 나가봐.